말이나 되는 거냐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한화 이글스, 그 한화 이글스의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러 모였습니다.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고요. 저는 야구소년입니다. 2019 시즌 제 14주차 경기가 끝나고 이제 15주차 경기가 시작이 된 건데, 14주차 경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치고 올라갔으면 좋을 만한 타이밍이었거든요. 하이급 팀을 만나서. 그런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9위로 떨어졌어요. 9위가 되면서 팬들도 야구장을 떠나고, 그래서 야구장 가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장으로 오세요. 보기 힘들어지게. 자, 14주차 경기 롯데와 삼성과의 대전 홈 경기였죠. 그런데 최소 3승 3패를 예상을 했어요. 왜? 삼성도 하위권이고 롯데도 하위권이니까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오판이었죠. 상대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우리가 2승 4패를 하면서 9위까지 떨어졌고, 9위가 된 한화 이글스, 무엇이 문제였나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과 일요일 경기는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해서 진 경기가 아닐까. 화요일 경기에서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못하니까 수요일 경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발은 그래도 제 몫은 했어요. 화요일 경기는 한화 이글스가 화요일 경기는 선발이 못 던져서 졌다고 한다면, 수요일 경기는 불펜이 불질렀죠. 이태영 선수가 올라와서 30점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의 2연패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목요일날 치고받고 하다가 오늘도 또 불펜이 불을 질러서 지는구나 하다가 마지막에 롯데가 롯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경기. 그렇게 이길 수도 있구나를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독이 돼서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되기도 했지만, 2승 1패를 해야 되는 롯데전에서 1승 2패를 함으로 인해서 팀이 점점 하위권으로 굳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삼성과의 3연전은 체드벨이 처음에 5이닝 3실점을 했는데 자책점이 1점밖에 안 돼요. 왜? 노시환의 실책으로 인해서 1회에 30개가 넘는 공을 던졌어요. 이러면서 안 좋게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아무래도 투수 입장에서는 그런 에러로 실점을 하게 되면은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회까지 잘 버텨줘서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불펜 투수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구단에서 생각한 거는 결국 1군, 2군 투수 코치 교체를 선택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바꾼다고 뭐 바뀔 거였으면 진작에 바꿨겠죠. 애초에 선수 자체가 못하는데 코치를 아무리 바꾼들 뭔 소용이야 그게. 그쵸. 이게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필요한 거는 또 타격 코치도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 금요일 경기를 져서 팬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죠. 토요일에 김범수 선수가 이렇게 또 던져줄지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김범수가 8이닝 무실점, 그것도 4사구도 8회에 한 개를 내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의외로 위기도 없었고 의외로 잘한 그런 경기였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팀은 분석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도대체 제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김범수가 거의 한 150에 육박하는 평균 구속 한 146km 정도 되는 이런 투수인데, 사실 직구만 가운데다 던져도 다 안타 맞는 거 아니고 다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자기 공을 믿고 그냥 던지면은 음악이 나가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게 프로라면 그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경기를 그렇게 이기니까 혹시나 이제 문동욱에게도 기대를 하는 팬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저는 좀 그게 아쉬워요. 차라리 좀 경험이 있는 송창현 선수를 선발로 써보는 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문동욱이 중요한 건 선발 경험이 없는데 이 실책성 수비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게 역시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죠. 굉장히 초반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일요일 경기 점수 내주면은 따라가고 내주면 따라가고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는 점수를 주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꽤 따라가는가 싶더니 이태양이 쏘아올린 자궁공이 되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5선발은 일단은 땜빵으로 계속 돌든가 뭐 이렇게 가겠네요. 아마 다음 주쯤에 한 김재영이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영. 지난주 타자들과 투수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자, 타자들은 누가 잘 쳤나 요거를 세워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15 이상 타석에 들어선 선수 중에서 가장 잘 쳤던 선수는 최재훈이었어요. 최재훈 선수가 올해 진짜 어찌 된 건지 잘해줘요. 너무. 뭐 양의지를 안 샀다고 많은 분들이 뭐 아쉬워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신 줄 아는데, 우리도 3할 치는 포수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최재훈 다음으로는 김태균 4할을 기록했고,
김태균이 4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정은원이 3할 1푼 8리를 기록하면서 팀의 타선을 이 세 선수가 이끌었고, 여기에 양념으로 이성열이 간만에 각성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3할 1푼 5리를 쳐주면서 이 네 선수가 한 주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이성열 선수가 이렇게 살아나거나 이렇게 한 방씩 쳐준다면은 그래도 좀 막힌 혈이 뚫리지 않을까. 그리고 타자들 같은 경우는 이 얘기는 내가 진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노시안 좀 제발 빼라고 좀 해요. 좀 어린애 좀 내려서 좀 잠깐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애 눈은 멘탈은 나가 있고 팀에서는 자꾸 쓰고 있고, 이러다가 애 하나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노시환이 최근 4주 동안, 그러니까 4주 동안 만든 안타 개수가 8개밖에 안 돼요. 김태균이 이번 주에 친 안타 개수보다 적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노시안 선수가 굳이 1군에서 지금 경기를 뛰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는 특히나 20타석 들어가는 동안 안타 1개 쳤어요. 안타 1개. 그리고 삼진 몇 개? 14개. 14개. 삼진 14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이게 뭐 삼진도 삼진이지만 스윙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아예 제스윙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멘탈이 나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지금 3루 대체자가 뭐 우리 작년에 하주석 선수처럼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김혜성도 있고 김태현도 있고, 어쨌든 3루수로 볼 수 있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안 내리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주석 얘기 잘하셨는데, 하주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비에서 대체가 불가였어요.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말아먹는 것보다 수비에서 걷어내는 게 더 많다고 하면서 기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야? 노시환이는 이번 주에 우리 팀이 패배한 경기들의 대부분에 관여를 했어. 뭐로? 수비 실책으로, 아니면 실책성 수비로. 이때쯤 이제 노시안 선수가 아직 올 시즌에 2군에 가는 기억이 없는데, 이제 슬슬 좀 가서 조금 유장혁하고 변우혁한테 했듯이 좀 그런 식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조금 못하면은 2군 내리기도 하는데 왜 유독 노시환은 그게 없는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김태균 선수도 심지어 잘 치고 있거나 제 몫을 해주고 있을 때 갔는데, 이뻐하면 좀 내려보내서 멘탈 좀 가다듬고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팀에서 가장 타율이 좋은 타자한테 들이대는 잣대하고, 지금 이 어린 타자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물론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선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잣대가 들이대어져야 다른 선수들도 희망을 가지고 내가 1군에 가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야구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같은 포지션에 그 같은 경쟁을 하는 노시환보다 나이 많은 선수들이 보면 굉장히 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투팀 운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어쨌든 그 고참 선수도 고참 선수지만 노시안 선수 입장도 되게 난처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더가웃에서 마음껏 좋아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더가웃 보니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한용덕이 노리는 게 어쩌면은 강백호나 이정우 같은 이런 바라면서 노시환을 사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정우나 강백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데뷔를 했을 때부터 좋은 재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사용을 한 거지, 지금 노시환처럼 1할 9푼 치면서 수비 실책 계속 하는데 사용해서 성공한 타자는 다른 팀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역대적으로 그런 타자는 없었다는 거죠.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선수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제 잠깐 당금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패스트볼이 들어올 때 그 패스트볼을 치는 타이밍 자체가 안 맞아요 이 선수는. 아니 변화구에 속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패스트볼 자체를 못 치는데, 그럼 당연히 2군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데리고 있을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정근우 선수가 돌아왔죠. 정근우가 돌아왔는데 뭐 4타수 1안타를 치면서 뭐 2할 오픈의 타격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원래 1할을 치던 선수란 말이죠. 잘했네요. 그럼 평소보다. 네, 평소보단 잘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정근우 이름값이 있는데 제 몫을 해줘서 지금 침체된 타선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타선도 이끌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수비에서 정은원이 좀 휴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의 의중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인터뷰를 봤듯이 그냥 무조건 외야수로 바꿔 쓴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생각 좀 유들이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자기가 말한 거를 꼭 지켜야 하는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때 분명히 좀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올 시즌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뭐 어쨌든 정근우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수비적인 측면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들을 보면은 투수들도 이제는 다 문제가 됐어. 다 문제야. 이제 날씨 더워지고 더 그렇겠죠 이제 샤트. 근데 사실 이 팀에서 1, 2, 3 선발은 그래도 이제는 5이닝 이상 5이닝에서 6이닝 정도는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수들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4선발과 5선발인데 5선발은 이미 뭐 김민우가 빠지면서 무주공산이 됐고 4선발은 이 김범수라는 선수가 진짜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렇게라도 던져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기대라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주는 선발이 2경기가 무너졌잖아요. 기록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발이 무너지는 경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펜이 소화해야 되는 이닝수가 많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기가 많아지면 우리 팀 불펜 투수들의 과부하도 그만큼 커진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발 선발 투수들은 내가 5이닝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다,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던진다 라는 생각으로 좀 경기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주차 리뷰 끝내고 15주차 표 리뷰를 들어갈 건데 15주차는 누구랑 어디서 어떤 투수들이 던지나요? 저희가 먼저 5위인 NC랑 창원에서 먼저 붙게 되고요, 주중에. 그리고 주말에는 4위인 키움하고 대전에서 붙게 됩니다. 상위권 팀과의 6연전이네요. 근데 지금 상위권 팀인데 지금 NC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희랑 비슷해요. 2승 8패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10경기. 그리고 뭐 투수들 잘 던질 때 타자들이 못 치고, 타자들 잘 칠 때 투수들이 얻어 터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저희랑 지금 팀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을 꼭 어떻게든 위닝 그 이상을 잡고 좀 따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주말에는 대전에서 또 키움이랑 붙죠. 그렇죠. 대전인데 저희가 키움한테 약한 느낌이긴 한데 그건 고척에서만이었거든요. 고척에서 1승 5패고 대신 홈에서는 또 3승 무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전에서 하니까 그것도 좀 위닝 좀 노려봤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누구랑 붙는 건 알았고 누가 나와서 던질 거야? 일단 5위인 NC랑은 먼저 서폴드랑 루친스키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장민재랑 박진우 그리고 체디벨하고 구창모 선수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4위인 키움이랑 최원태랑 김범수가 먼저 붙고 아마 이승호랑 문동욱 선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브리검 대 서폴드가 동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야구소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이 15주차에서는 이 경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봐야 된다. 어머 꼭 봐야 돼? 따단. 저 같은 경우는 장민재 선수가 나오는 수요일 경기를 꼭 봐야 되고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NC를 상대로 잘해야지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거든요. 위닝 시리즈로 갈 수 있는. 만약에 화요일 경기를 졌다. 그럼 어떻게든 수요일 경기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목요일 경기까지 노리는 그런 중요한 경기라서 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리어님은 어떤 경기를 포인트로? 저는 금요일 김범수 경기. 김범수. 왜냐면 일단 토요일날 잘 던졌어요. 잘 던졌고 다른 것보다 사사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경기도 어느 정도 제구만 뒷받침해 주신다면 김범수도 한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발 투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범수 경기를 꼽았고 또 이제 금요일날 잘 던져야 토요일 일요일 경기도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요일 김범수 경기는 그래도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로 토요일 경기가 이제 문동욱인데 문동욱 선발 때 아마 2군에서 김재영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른 대체 선발로 5선발.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이런 점은 꼭 달아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 이야기는 뻔하디 뻔한 하나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끝. 더워. 이번 주 3승 3패 4승 2패. 뭐 둘 중에 하나 맞아라 제발.